이제는 2차전지가 전기차랑 연계를 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엄청난 대장주로서 매력이 좀 엄청났었는데 한동안 엄청나게 이제 또 깨져 있었었죠. 우리 2차전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쭉 가보도록 합시다. 나 2차전지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2차전지, 배터리. 근데 2차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수 시기가 몇 년도 몇 월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과거로 가면 갈수록, 매수 시기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좀 아프시고, 그죠?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죠. 그죠? 1년 전이면은 조금 도와드리고 싶고 2년 전이면은 진짜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좀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좀 할게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저는 가끔 집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023년도 2024년도는 조선, 그 다음 2024년도부터 하반기, 2025년은 원전, 그리고 2025년 8월 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누구와? 배터리 친구들과. 그럴 만한 이유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올라왔죠. 제가 과거에는 2차전지 방송에서 물어보면은 2차전지는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 메리트는 있지만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위기가 올라오면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업종이긴 한데 그 명분이 필요하고 그 재료가 필요한데 지금은 없어요. 업황이 개선될 거 아니고 전기차 캐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뭔가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걸 매수로 이어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저는 이제는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내가 그 증권가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아. 한 120 정도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150이 나왔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기대치보다 못 나오면 어닝 쇼크. 근데 에코프로 BM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그 참여자들, 투자자들은 아니 지금 전기차 캐즘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가 실적으로 터트릴 수 있겠어? 요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더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 결과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LG 엔솔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 SDI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얘는 서프라이즈가 약간 다른 느낌으로 좀 놀랐는데 얘는 분기 실적이 여전히 좀 적자,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나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히려 당일날 13%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왜 올라가는 거야 라고 명분을 찾아보면은 증권가에서 분석 내용들이, 물론 이제 2차전지는 분위기를 다 같이 하니까 한 놈이 끌고 가면은 그 기대감이 확 골고루 퍼져서 같이 이제 동종 섹터 내 종목들을 같이 끌고 가는 경향이 상당히 센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종의 특징이지. 근데 삼성 SDI가 이제 그 LFP 쪽으로 이제 좀 전향을 하고 있는데 이쪽 매출들이 잘 반영이 돼가지고 4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할 것 같대. 삼성 SDI 그간 진짜 많이 빠졌죠. 1년, 2년 막 이상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삼성 SDI는 좀 슬픈 아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요런 그 내용들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되면서 실적 전환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부각됐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ESS, 그 다음에 전기차용 양극재 출하가 증가를 했대요. 그 다음에 SDI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 미국 쪽에 ESS 라인 전환 및 4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한대. 그래서 얘네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2차전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실적이 확실히 좀 개선이 됐다라는 내용들은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우리의 친구 누구였죠? EV 첨단 소재 어마어마했습니다. 연속 상한가가 나왔고
우리도 같이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이죠. 얘네들은 리튬 관련주예요. 근데 이제 리튬이 요즘에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상승했대. 왜냐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리튬 공급 과잉 요런 문제들을 잡기 위해서 정부 안에서 이 공급 개혁안 요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공급 개혁안을 추진을 해서 요거를 이제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발표가 나오고 당일날 그 광저우 그 선물시장 안에서는 리튬 가격이 뻥튀기가 됩니다. 막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갑자기 뉴스 하나가 듣고 막 이제 치고 올라가거나 하루 만에 막 4% 이상 급등하고 요런 사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개혁안 발표 자체가 9월 달에 발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9월 달까지는 배터리 기업들이 반응이 좀 좋지 않겠어? 요런 의견들이 이제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리튬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모든 배터리 기업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는 이제 리튬 광산을 또 이제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리튬을 이제 재련하는 이제 그 손을 볼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얘네들도 가치가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LG엔솔이라던가 삼성 SDI 같이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이제 수익성에 부담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상세가 되려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라던가 배터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판매 수요가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리튬 가격만 올라가면은 요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수요는 이제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뻥튀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과거부터 리튬 가격이랑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상관관계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임이 많이 나왔고, 리튬 가격이 깨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요런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을 했었을 때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지지 않는 2차전지 종목들도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위쪽으로 만들어 올라갔다고. 자, 그래서 뭐 요런 이슈가 이제 첫 번째 리튬 관련된 이슈가 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2차전지가 그동안에 왜 못 갔을까 요런 얘기를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차가 안 팔렸죠. 그죠? 전기차가 안 팔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뚫을 만한 내용들이 없었지. 실제로 이제 매출이 안 잡히는 거예요. 실적이 잘 안 나오고, 과거에는 막 미친 듯한 실적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실적이 막 미친 듯이 꼬꾸라졌죠. 막 적자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언제 살아날까 이런 거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실적이 뻥튀기가 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준 게 전기차의 수요 확대가 아니고 ESS 분야에 대해서 ESS 쪽에 판매가 늘면서 매출이 확대가 됐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통계치가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럼 ESS 뭔지 아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요거는 어디 공부할 때 많이 나왔냐면 AI 공부할 때 많이 나왔습니다. AI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에너지 전력이 요구가 되죠. 근데 그거를 어디다 이제 좀 쟁여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부각이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근데 이거랑 뭔 상관이냐 이런 거를 보면은 IEA 국제 에너지 기구, 거기 안에서는 2023년도 기준 LFP 배터리는 글로벌 ESS 시장에서 약 80% 점유율을 기록했다. 자,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 LFP 배터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했다. 그래서 보면은 이 ESS 쪽으로 판매가 늘면서 에코프로 BM의 뭐 양극재 쪽에 수출이 잘 돼서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ESS 쪽이 이제 앞으로 배터리 기업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요거는 단순하잖아요. 보시면은 ESS 시장 규모는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간 전력 요구량, 그 다음에 이제 젠 AI는 이제 생성형 뭐 그런 AI죠. 그리고 얘로 인해서 전력 요구량이 지금은 2024년도니까 60기가와트 정도인데 앞으로는 뭐 2배 가량, 뭐 120에서 130 정도 가량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ESS 시장 규모 자체는 같이 늘어나야 된다. 요거는 이제 너무 뻔한 답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AI 가동을 위해서 전선 인프라들이 다 전력 인프라들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전선주들은 과거에 막 몇백 프로 이상 올라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쪽에 뭐 GPU라던가 관련된 뭐 HBM 관련된 종목들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제는 ESS 쪽으로 이제 추세 대세 전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ESS의 가장 중요한 LFP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기업들이 되겠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게 시기가 이제 참 지금에 이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2차전지 배터리에는 NCM 배터리가 있고 LFP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요거를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NCM 3원계 배터리를 잘 만들었고 LFP는 중국이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들어보면은 LFP는 약간 그런 거예요.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 대신에 가격은 좀 싸고, 근데 이게 그 압축도가 이제 세지 않아 가지고 막 주행거리는 좀 짧게 나오고, 근데 NCM은 가격은 비싸지만 주행거리가 이제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볍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는 상용화되면서 얘를 어떻게 보면 한 번 충전해서 멀리 보내냐, 어떻게 가볍게 만드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NCM 3원계 배터리를 잘 만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서 막 폭발도 합니다. 자동차 그 폭발 사고들 많이 났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침체기가 오면서 전기차가 막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같은 데서도, 그럼 우리가 저가형 전기차를 좀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럼 비싼 배터리 말고 요런 이제 LFP 쪽을 갖다가 쓰면서 우리가 좀 저가형, 그다음에 보급형 전기차도 좀 만들어야겠다. 요런 식으로 대세가 기울면서 NCM을 만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거의 쫄딱 좀 분위기가 망해갔고, 그다음에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거의 글로벌적으로 95%, 90% 이상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2년 동안 슬픈 과거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작년 삼성 SDI 컨퍼런스 콜, 그 다음에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큰 행사인 인터 배터리, CS 같은, 배터리 안에선 CS 같은 행사예요. 여기 안에서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도 시장의 대세에 맞춰, 트렌드에 맞춰서 LFP 배터리를 우리도 만들고 생산해가지고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점유율을 뺏어 올 거야. 요런 포부를 밝힙니다. NCM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미래형 배터리인 전고체로 가기에는 상용화로 가기까지 이게 우리가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LFP 쪽으로의 전환을 막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기랑 맞춰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ESS 때문에 LFP가 많이 필요한데, 중국 애들은 관세를 너무 많이 붙이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얘네 거를 갖다가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막 뭔가 미세 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이쪽으로 LFP 쪽으로 중심을 전환을 하면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라고 이제 거의 뭐 단정 지어진 그런 상황인데, 연간 매출의 23% 이상 해당하는 역대급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7년이 연장이 되고 물량의 추가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23%, 그 다음에 이제 6조라는 것도 얘네한테는 역대급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계약과 더 많은 금액들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었던 LFP,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는 안 만들어요. LFP 배터리를 ESS 쪽에 쓰는 쪽에서만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데, 그걸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사갔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생각하는 AI 생태계를 보면은 이 지금 ESS의 그 중요도가 굉장히 일론 머스크의 발언만 봐도 강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는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현대차라던가 아니면 뭐 지금 미국에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관세 발표 나오고 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LG엔솔, 미,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등의 배터리 생산 설비 보유하고 있고,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행사 가졌었을 때 5월부터 미시간주에서도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이랑 협력 관계가 잘 완성이 되면서 대박이 난 업종들이 있죠. 조선업이라던가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또 올라간 종목들. 근데 이제 배터리 쪽도 이제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점점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도 이 LFP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굉장히 수급을 채우는데 아직은 뭐 부족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LG엔솔도 거기에 이제 막 계속해서 좀 기여를 하고 좋은 파트너사가 돼서 이제 LFP 쪽으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물꼬를 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LFP ESS 시장이 오면은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저보다도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내가 물려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종목들, 무작정 가져가야지 뭔가 좀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그 종목과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겁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기업의 세부 내용들까지 파악해서 아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양극재 기술은 세계 최강인데 기다리면 갈 수 있어. 그런 거는 이제 주식 전반적으로 보는 전문가보다는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이 배터리가 전기차로 이제 회복을 과거처럼 이제 그림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할 거예요. 다만 새로운 먹거리가 나와야 되고 그게 ESS의 그 시임으로 이제 같이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과거에는 그냥 기대감이 이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ESS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서프라이즈가 찍히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기대하고, 아 이제는 시기가 왔구나. LG엔솔이 테슬라한테 LFP 배터리 잭팟 수주 찍었다고, 아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이제는 만들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주식장에서는 일단은 뭐 좋은 기업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고 실제로 매수가 들어와야 심리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많이 배제하고 배척하고 부정을 했었던 2차 전지를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아 이제는 이제 시장에서는 분위기와 바라보는 눈과 시선들이 바뀌었네, 매수를 준비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어떤 종목이든 지금 다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뭘 사도 다 비슷하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이제 노려보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시세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차트의 힘을 좀 같이 빌려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하는 종목들, 이제 막 뚜껑 열은 종목들 있잖아요.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도 좋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좋고, 저는 포스코 퓨처엠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8월 8일 내일이죠. 내일 그 최근에 유증했던 물량들이 신규 상장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것도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누가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쟁이 전문가인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면서 잘 듣고 납득이 되고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매매에 또 이용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 SDI구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뭐 중장기 투자를 시작을 하실 분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오늘부터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중간에 굴곡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장대 양봉이나 양봉으로 쏘아 붙이는 구간보다는 음봉으로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왔었을 때 나눠서 담아가면서 매수를 하는 전략들이 뭐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좋은 전략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늘려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